월급 안 오르고 대출금리 오르고 소비할 돈 없고, 이게 지금 현재 많은 보통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해라, 집을 사라, 주식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다행이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현실이 어떨지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좋아져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자기 돈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5억이든 투자한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하면 묻어두면 됩니다.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난 이후에 꺼집어내서 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돈이 아닌 사람들은 빌려서 한 거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머리가 좀 아픈 거죠. 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3년 4년 동안 되게 바닥을 기었던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올랐다 하면서 뉴스에서는 뭐 3년의 기다림, 4년의 기다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자기 돈이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뭔가를 하면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싸게 샀다, 자기 돈으로 다 샀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주식도요, 없어질 주식 아니고 우량주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요, 고려아연 같은 거요, 주가가 지금 79만원 80만원 하잖아요. 경영권 분쟁 때는 200만원까지 올라갔었고, 낮을 때는 뭐 40만원 50만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80만원에 사도 한 10년 묻어두겠다 생각하면요, 작지만 배당이 나와서, 배당률이 뭐 1% 후반대인가요? 17,000원인지 19,000원인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10년 묻어두면 거짓말처럼 80만원인 게 100만원 되고 200만원 되고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대출이자 뭐 3%든 5%든 10%든 남들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죠.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돌아온 날이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간에 부채 없이 자기 돈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뭐든 충분히 생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돈 없이 하면 뭐가 되었건 간에 안정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노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현실과 바라는 기대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죠. 누구나 다 여유롭게 살고 싶고, 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고, 좀 좋은 집에서 홈나게 살고 싶은 건 다 사람들의 바람이죠. 기대사항이죠. 근데 그걸 실현할 수 있냐, 그렇게 살 수 있냐가 관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요, 그럴 여력이 안 생기면요,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이 중요한지를 잘 좀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월급은 그대로고, 이자는 올라가고, 쓸 돈은 없고, 이런 되게 빡빡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요, 건검절약하고 더 성실하게 살면서 저축하고 절약하고 조용히 자산을, 현금을 모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아니라 소수겠죠. 되게 자신의 삶을 악착같이 잘 챙기는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인생 잘 관리하고 돈 잘 모아가며 살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서 삶이 좋아집니다.
삶이 이 승승장구하죠. 건실하게 절약하며 사는 삶이 일에도 영향을 안 미칠까요? 일할 때도 우직하게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고요. 그런 만큼 더 성과 더 내보일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죠. 뭐 어떨 때는 좀 여유도 가져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속도도 내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궁극적인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태도이고 실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실천을 내 마음속에 품고 행동으로 내보이며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드네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살아간다라는 게, 삶이라는 게 시시각각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좀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고민스러울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와중에 또 살아가는 거고요. 또 길을 만들어내는 거고 또 분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쓸 돈은 없는데 물가도 오르고 또한 이자도 오르는데 이 감당 못할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빚투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빚내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척척척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고 좀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빚을 내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도 괜찮게 내고 잘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선택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선택해서 실제 수익으로 돈 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수적으로 산다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아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는 게 되려 더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하고 좀 지켜보자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뭔가를 따져보고 살펴보고 사는 거 꽤나 괜찮은 거다라고 봅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차근차근 속도를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갖춰가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